트럼프가 관세 중단을 외치자 미국 증시는 12% 급등, 비트코인도 급등 빠르게 오르면 불안정한 법 SOPR는 아직 낮게 머물러 있다. 이번 비트코인 상승 다소 허상일 수도 있다. 모건은 비관론, 그레이스케일은 강력 지지, ETH는 코인판의 로생문. 트럼프가 미국 제조업을 외치자 암호화폐 채굴 기업들 줄줄이 멘붕 같이 채굴하자던 약속은 어디로 갔나? 농담에서 금융무기로 정장을 입은 도지코인, 월스트리트 상륙 준비, 암호화폐 결제 전쟁, 크라켄이 마스터카드와 함께 유럽 진출, 암호화폐로 세상을 다시 측정하고 24시간 부의 비밀번호를 장악하여 함께 천천히 부자가 되어 갑시다. 10일 목요일 비트코인 TV 한국어 채널 마이클입니다. 우선 먼저 24시간 코인 시장 데이터 헤드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관세 정책을 번복했습니다. 이번엔 무려 75개국에 대해 90일 동안 상호 관세를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죠. 발표 직후 전 세계 시장은 축제 분위기를 띠며 미국 3대 지수는 일제히 급등했고 나스닥은 무려 12.26% 폭등하며 2001년 이후 최대 일일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 등 기술주는 줄줄이 상한가를 찍었고요. 한일 시장도 동반 상승, 특히 한국 KOSPI 선물은 상승률이 사이드카 발동선을 넘어 글로벌 자본시장 연동 효과를 강하게 보여줬습니다. 비트코인은 77,000달러에서 단숨에 83,000달러 고점까지 급등, 현재는 82,000달러 부근에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는 급격히 회복됐고 자금 유입도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중국이 이번 관세 유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세율은 125%로 인상됐고 미중 간의 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과열된 흐름에 휘둘리지 않도록 후속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비트코인이 어제 77,000달러에서 83,000달러까지 폭등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겉보기엔 강세장이 다시 시작된 듯하지만 데이터를 보면 자금은 조용히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지난 5거래일 동안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는 지속적으로 순유출을 기록, 총 9억 달러 이상 빠져나갔고 특히 4월 8일 하루 동안만 3억 260만 달러가 유출됐습니다. 그중 IBIT는 2.53억 달러를 홀로 유출, 그레이스케일지, BITC도 5일 연속 출혈을 이어갔습니다. 메이저 자금이 상승은 지켜보되 자산은 줄이는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나마 BTB만이 4월 9일 670만 달러 소폭 유입을 기록하며 중소 투자자들의 저가 매수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장세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코인은 오르는데 돈은 나가며 주력 세력의 전략은 단 두 글자, 반등 매도. 가격은 올랐지만 자금 흐름이 빠지는 이 상태는 상승의 탄력이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과감한 진입보다는 신중한 관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2025년 4월 9일 기준 비트코인의 단기 보유자 손익률은 0.9831로 다시 드러누웠습니다. 1 미만이라는 건 최근 진입한 투자자들이 대부분 손실을 보고 있다는 뜻이죠. 피를 흘리며 손절하는 투자자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3월 중순 이후부터 SOPR는 계속 다이빙 중이며 비트코인이 일시적으로 85,989달러까지 올랐을 때조차 이 지표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번 상승이 온체인 실수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외부 자극에 의한 상승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SOPR가 1 이상으로 회복되지 않는다면 이번 반등은 가짜 클라이맥스 1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후 조정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요약하면 지금은 올인할 때가 아닙니다. 상승 구경은 하되 흥분은 금물 모드가 적절할지도 모릅니다. 좋아요와 팔로우를 부탁드립니다. 24시간 내 암호화폐, 블록체인 마이닝 분야의 최신 동향을 정리해드립니다. 최근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이 1년 만에 다시 홍콩의 모습을 드러내 웹3 학술 서밋에 참석했습니다. 현재 이더리움 시장 상황은 좋지 않지만 비탈릭 부테린의 등장은 여전히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연설은 언제나처럼 알차고 명확했습니다. 말하자면 시장은 무너져도 비탈릭 부테린의 영향력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You'll be able to move basically unlimited amounts of ETH very quickly at a low cost. So also this means that we can get much tighter links between L1 and L2, and it becomes much more natural to write applications that have some components on. 시장 데이터를 보면 최근 분위기가 썩 좋지 않습니다. 이더리움 가격은 현재 1,450달러까지 떨어졌고 과거 고점인 4,000달러 대비 60% 넘게 하락했습니다. 특히 4월 7일에는 1,500달러 선을 단숨에 깨고 하루 만에 15%가 급락해 많은 투자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비탈릭 부테린은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 여전히 기술 업데이트에만 집중하며 시세는 내 알바 아니다 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둥압력은 여전히 말렙입니다. 이번 사이클은 예전처럼 이더리움이 독주하던 시절과는 사뭇 다릅니다. 현재 주요 기관들의 평가는 사랑하는 자는 극도로 사랑하고 의심하는 자는 극도로 의심하는 양극화된 상황입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이더리움 상위 100개 주소가 전체 ETH의 39%를 보유하고 있어 비트코인보다 탈중앙화 수준이 낮습니다. 동시에 솔라나 카르다노 등의 퍼블릭 체인과의 경쟁 위험도 존재합니다. 모건 스탠리는 ETH BTC 환율이 2027년까지 0.091로 하락해 최근 10년간 최저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그레이스케일은 여전히 ETH를 2025년 핵심 자산으로 분류하며 가격이 $5,500를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반면 스탠다드 차타드는 목표가를 $8,500에서 $2,500로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무려 70% 하락입니다. 비탈릭 부테린은 최근 ZK, TEE, OP 중에서 둘을 조합하는 3텍 E 기술 로드맵을 제안했습니다. 마치 블록체인계의 뷔페 같은 구성으로 어떤 조합이든 목표는 L2와 L1의 연결을 더욱 긴밀하게 만들어 협업을 원활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만약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2025년까지 비동기 로딩이나 증명통합과 같은 핵심 업그레이드를 마치고 이더리움은 다시 기술적 우위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혼잡체인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도 있죠.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더리움에 대한 논쟁은 결국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베팅입니다. 기술 진화 속도가 이더리움의 지위를 지탱할 수 있는가? 비탈릭 부테린은 시세는 안 보고 업그레이드만 한다는 스타일로 집중력은 뛰어나지만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과연 현재처럼 느리고 막힌 상태에서 모듈형이고 유연한 네트워크로 진화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이더리움이 웹3 시대에도 패권을 유지할 수 있을지를 결정짓는 포인트입니다.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코인 가격만이 아니라 기술 개발 속도, 규제 정책, 솔라나나 수위 같은 신규 퍼블릭 체인과의 경쟁 구도까지 모두 고려해야 할 시점입니다. 기회와 리스크가 공존하며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 낙오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발표한 글로벌 상응세금 정책이 처음으로 타격을 입힌 곳은 놀랍게도 미국의 암호화폐 채굴 기업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나스닥에 상장된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는 한 달 만에 21%가 하락했으며 리오파트폼 역시 8.2% 하락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채굴 기업들은 비트코인 자체보다도 더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더욱 아이러니한 점은 트럼프가 처음에는 비트코인은 미국에서 채굴해야 한다고 외쳤을 때 많은 채굴 기업들이 이를 듣고 매우 흥분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공장을 확장하며 공화당을 지원하기 위한 정치적 자원까지 동원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의 정책이 계속해서 바뀌면서 그가 지지하던 이들 채굴 기업들은 오히려 그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어 채굴자들의 마음이 부서지는 하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시랩스 마이닝의 CEO자란 멜러루드는 최근 X 플랫폼에 글을 올리며 미국의 채굴 기업들이 직면할 수 있는 급격한 하락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상장된 채굴 기업인 마라톤, 라이어스뿐만 아니라 중소형 민간 채굴 업체들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과거에 미국에 운송된 각 채굴 기기의 세금 포함 가격은 약 $1,240였으나 트럼프가 새롭게 시행한 상응 세금 정책에 따라 채굴 기기의 구매 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Trump made this promise that he wanted all Bitcoin to be mined in the USA, which a lot of people in the industry were skeptical that he'd actually be able to fulfill that promise just because of the decentralized global nature of Bitcoin. And we haven't heard much from the president himself about how he plans to follow through on that plan. But we do know now that the Trump sons are a part of this operation, this joint venture with HUD 8. 미국은 항상 세계에서 가장 큰 ASIC 채굴기기 구매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트럼프가 도입한 상응세금 정책으로 인해 채굴기기 제조업체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원래 미국에 판매할 기기들이 지금은 창고에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재고를 빨리 처분하기 위해 이들 제조업체들은 다른 나라의 기기들을 팔기 위해 대폭 할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비트코인 해시 파워의 약 40%가 미국 채굴업체들에 의해 차지되고 있지만 이 새로운 세금 정책이 시행되면 미국의 해시 파워는 장기적으로 정체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다른 지역의 채굴자들에게는 이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기기 가격이 낮을 때 구입만 하면 전기 요금이 비싸지 않더라도 채굴 속도가 빠르고 회수 기간도 짧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비트코인 채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21) shares 산탄총 전략 가동 암호화폐 ETF 몇 개나 통과될 수 있을까? 크라켄과 마스터카드가 카드 출시 암호화폐로도 거리에서 밀크티를 살 수 있는 시대. 암호화폐 시장에서 ETF 열풍이 일면서 매매 코인의 선두주자인 도지코인도 본격적으로 전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상원에서 폴 애킨스가 SEC 의장으로 임명된 후 암호화 자산 관리 회사인 21 shares는 즉시 SEC 현물 도지코인 ETF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경쟁사인 비트와이즈와 그레이스케일은 이미 이전에 비슷한 전략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2013년에 태어난 도지코인은 처음에는 단순한 인터넷 농담에 불과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시가총액 2,420억 달러로 세계 8위에 올라선 주요 암호 자산으로 성장했습니다. 이제 ETF 시장에 진입하게 된 도지코인은 밈코인 이 주류 투자 시장에 발을 들여놓았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21 shares는 4월 9일 제출한 S1 서류에서 도지코인 ETF가 DOGE의 시장 가격을 추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지코인 재단 산하의 하우스 오브 도게는 마케팅을 지원할 예정이며 코인베이스 커스토디가 수탁자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현재 이 신청서에는 수수료, 주식 코드 및 상장 거래소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21 shares는 스위스 6 스위스 엑스체인지에서 도지라는 코드와 2.5% 수수료를 적용한 현물 도지코인 거래 제품을 출시한다고 발표하고 하우스 오브 도게와 협력하여 홍보할 계획입니다. Digital asset ETFs are here to stay, and that the digital asset ecosystem is going to be, or will have a place in portfolios moving forward. Like you mentioned, I can't say too much about the filings, but we're really excited to be able to bring some of these strategies that we've managed in European markets already. 21 쉐르가 이번에 제출한 도지코인 현물 ETF 신청의 목적은 자사의 현물 암호자산 ETF 제품 라인을 확장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21 쉐르가 출시한 현물 ETF 제품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실 21 shares는 올해 2월 SEC의 현물 폴카닷 도트 ETF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작년에는 현물 리플 ATF 신청도 시도했습니다. 블룸버그 ETF 분석가인 제임스 세이퍼트는 2월에 많은 발행사들이 일종의 샷건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여러 개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CEC의 새 리더십이 어떻게 반응할지 또 그들의 잠재적인 방향성을 시험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크래켄은 그동안 안정적인 성장으로 많은 사용자층을 확보하고 기술도 점차 발전해 왔습니다. 올해 1월 크래켄은 크래켄페이 서비스를 출시하며 300종 이상의 암호화폐와 법정화폐 간의 국경 간 결제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서비스는 유연하고 실용적입니다. 현재 20만 명 이상이 케이락타 기능을 활성화하여 결제 시 은행 계좌를 노출할 필요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욱 강력한 점은 최근 크래켄이 글로벌 결제 대기업인 마스터카드와 협력하여 결제 분야에서도 큰 진전을 이룬 것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크래켄은 그동안 안정적인 성장으로 많은 사용자층을 확보하고 기술도 점차 발전해왔습니다. 올해 1월 크래켄은 크래켄페이 서비스를 출시하며 300종 이상의 암호화폐와 법정화폐 간의 국경 간 결제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서비스는 유연하고 실용적입니다. 현재 20만 명 이상이 케이락탁 기능을 활성화하여 결제 시 은행 계좌를 노출할 필요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욱 강력한 점은 최근 크래켄이 글로벌 결제 대기업인 마스터카드와 협력하여 결제 분야에서도 큰 진전을 이룬 것입니다. As you've seen, the crypto sector as a whole has a lot of innovation going on in terms of foundational technologies. We're also seeing the financial institutions and central banks get involved in this, wanting to take advantage of the innovations that are in there to
help power a new breed of financial technology as well as innovation. 예전에는 암호화폐로 결제하는 것이 많은 문제를 동반했습니다. 느린 속도, 지연된 입금, 복잡한 지갑 사용 등 누구나 사용하기 힘들었죠.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K라켄이 큰 변화를 일으켰고 그 뒤에는 결제 대기업 마스터카드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결제 경험이 완전히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K라켄이 출시한 암호화폐 직불카드를 가지고 있다면 전 세계 10억 5천만 개 이상의 만시 다카를 지원하는 상점에서 암호화폐나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법정화폐로 결제하는 것과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이 협업은 디지털 자산 결제를 일상생활에 더 가깝게 만들었고 금융 분야에도 많은 상상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카드가 과연 암호화폐를 진정으로 대중화할 수 있을지 앞으로 사용하면서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NFT 플랫폼 오픈시어는 SEC 편지를 보내 NFT 플랫폼이 증권거래소나 중개업체로 간주되지 않도록 명확한 규제를 요구했습니다. 오픈시어는 거래 중개, 투자 조언 제공, 사용자 자산 보관 등을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인공지능 연구기관 오픈 AI는 일론 머스크를 희롱 혐의로 반소를 제기하며 그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오픈 AI를 공격하는 것을 연방 법원이 차단하도록 요구했습니다. 특히 언론을 통해 악의적인 홍보를 한 부분을 문제 삼았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파키스탄 정부는 인겨 전력을 비트코인 채굴과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에 사용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여러 비트코인 채굴 업체와 논의 중이며 전력 과잉 지역을 기준으로 최적의 장소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골드만삭스는 미국이 향후 12개월 내에 65% 확률로 경기 침체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을 유보한 뒤 빠르게 이 예측을 철회했습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새로 제안된 세금 계획에서 암호화폐에 최대 23%의 개인소득세를 부과할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제안은 암호자산을 정규 세제 시스템에 포함시키기 위한 것으로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네, 이상이 오늘 방송의 주요 내용입니다. 저희 채널은 주로 암호화폐, 블록체인 채굴 업계에 가치 있는 뉴스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뉴스 외에도 심도 있는 특집 보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채널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공유와 팔로우 해주세요. 또한 회원이 되어 함께 성공해 자산을 늘려봅시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